들어가겠습니다. 토지은행으로 가겠는데요. 토지은행은 일단은 어디가 이제 중요하냐면 토지은행은 아까 공공토지비축제도라고 했죠. 간접 개입이면 직접적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다. 이게 중요하고 특히 LH공사에서 한다 그랬죠. 그죠?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이제 72페이지에 토지은행 제도가 있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공 토지 비축제도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게 시행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토지은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토지은행 또는 토지 비축제도라고 하는데 아까 정부가 비쌀 때 좀 쌀 때 그 미개발지죠. 그래서 미개발지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부가 사서 나중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개발 토지를 매수해서 비축했다가 토지개발업자한테 수요자한테 분양을 하거든요. 그럼 가볼까요? 밑에 정부 등 공적 주체가 재원을 투입해서 사전에 미개발 토지라고 돼 있죠. 저렴한 가격 밑줄. 그래서 확보해서 공공 자유보유나 공공 임대보유라는 형태가 비축했다가 민간의 토지 수요자가 증가하면 비축한 토지를 공급 판매하는 직접적 개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 그럼 오른쪽에 이제 공공 자유보유와 공공 임대보유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직접 했으니까 우리가 직접적 개입이라는 자체가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고요. 자, 미개발 토지다 보니까 우리가 빈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짓잖아요. 그럼 무허가 주택을 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철거보다는 관리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공공 자유보유나 공공 임대보유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공공 자유보유는 그냥 정부가 어떻습니까? 공공이 확보된 미개발 토지를 아무런 수익 없이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 무담 점유를 합니까? 불량주택 지역이 형성될 수가 있죠.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냥 공공 자유보유로 하는 게 좋아요? 임대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밑에 임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임대 상태로 보유하는 것이 관리 차원에서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일본에 가시면은 밑에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밑줄 쳐보세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장이 토지 비축 계획을 수립하고 LH공사에서 한다 그랬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체가 되어 토지은행 사업을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자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LH공사에서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온다면 양가로 2번에다 배표 쳐보세요. 자, 장점과 단점이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가장 큰 장점은 밑에 1번에 보시면은 정부나 공적 주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난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걸 막아요. 그래서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적 주체의 무질서한 토지 개발을 방지할 수가 있고, 자, SOC 같은 사회 간접 자본 설용지, 산업용지, 주택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죠. 시장 상황에 따른 또 토지 시장의 수급 조절을 통해서 토지 시장의 안정에 또 기여할 수 있고, 3번 비축한 토지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공공주택 분양가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어떻게 돼요? 인하하죠. 서민들한테 또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더라. 그 정도만 보세요. 넘기시면은 단점이라는 게 나오죠. 단점은 어떻습니까? 공공토지도 어떻게 돼요? 사전에 막대한 어때요? 그 토지 매입 비용이 수반되겠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아까 관리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공공 자유보유보단 임대보유로 하는 것이 관리 문제를 해결하겠죠. 그래서 민간의 토지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주토지의 무담 점유 등 공공 자유보유, 즉 방대한 토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공공 자유보유로 하는 게 나아요? 임대보유로 하는 게 나아요?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돌면 땅값이 올라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산 땅입니까? 주변 토지입니까? 주변 지가. 그럼 주변 지가가 올라서 투기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정부가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는 주변 지역의 지가 급등해서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체크하셨죠?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우리가 뭐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냐면 토지 수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공영개발. 자, 그럼 얘와에 대한 차이점은 뭐가 좀 차이점이 나냐면 토지를 수용한다는 것은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해버려요. 근데 공공에 대한 이 토지은행은 개발이에요? 미개발 토지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직 개발이 안 됐잖아요. 토지은행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의사 양도가 어떤 전제가 되기 때문에 공용개발보다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큽니까? 좀 작습니까? 작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루케인지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 여기 이제 출제되면서 우리가 아까 지자체였어요, LH공사였어요. LH공사에서 사업 주체가 되고 있죠. 그 정도만 우리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자 75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주택정책이라는 게 있죠. 주택정책 이제 가게 되면 밑에 보시면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게 있나요? 임대료 규제 정책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가 우리가 시험 문제 곧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들어갑니다. 자, 주택 정책이요. 주택 정책 문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갑니다. 주택 정책. 자, 주택 정책을 가게 되면 자, 우리가 주택 자체가 생각해 본다면 중상층 이상들이 주택을 사는 자체를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무주택들은 무주택 서민들은 살 의사인데 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 정책은 고소득을 위한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저소득이죠. 그런가요? 제가 여러분한테 저드득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와 잘한다. 정치적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강의를 좀 즐기세요.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합격생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옆에 인사에 합격생이 정치적, 정치적. 그래서 우리가 공공주택을 많이 들죠. 공공주택을 싸게 만들죠. 소득주 분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공공주택보다는 임대료 규제가 잘 출제되는 게, 자, 아까 제가 정부가 개입해서 안 좋은 게 정부의 실패라고 그랬어요. 그럼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얘거든요. 장기적으로 가서는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임대료 규제를 잘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 하한제라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라 그래요? 상한제라고 하죠. 그래서 분양가 규제랑 똑같이 우리가 임대료를 규제합니다. 가격 통제로.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균형을 이제 배우셨어요. 균형은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뤄요. 수요하고 공급. 그럼 가격과 양이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잖아요. 균형점이 있고 여기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도 임대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시장 임대료라 그래요. 시장 임대료라 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균형 임대료 자 100만 원을 지금 받고 있다. 임대료를. 근데 그냥입니까? 저소득을 위한 겁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럼 임대인을 위한 거예요? 임차인을 위한 거예요? 임차인을 보호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가격을 내려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단어가 최고 가격제라는 게 나와요. 그럼 최고 가격제라는 건 뭐냐면 최저임금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최저임금제는 이 금액을 설정해 놓고 올리지 못하게 해요, 내리지 못하게 해요. 이건 반대예요.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규제를 해서 이 규제임대료를 높게 설정하거나 아니면 규제임대료를 낮게 설정한다고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자 당연히 자 규제를 만약에 120만 원으로 설정을 해서 상한가를 야 너 그 이상 받으면 안 돼. 잡아간다 정부가. 그렇죠? 그러면 못 올려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 100만 원 받아요. 근데 이게 혼자 120만 원 받아요. 임차인들이 갈까 안 갈까? 팔이 날려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다시 100만 원을 받아야 돼? 100만 원 받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다시 100만 원으로 옵니까? 그럼 정책상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흔든 게 초과공급이었죠. 만약 이게 계속 유지된다면 공급 물량이 더 많이 쏟아져 나와서 초과공급이 발생되는데 초과공급이 됩니까? 다시 균형 가격으로 옵니까? 오기 때문에 초과공급이 발생하지도 않고 초과수요도 발생하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럼 가격을 낮게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낮게 해야지만 어떻습니까? 임차인을 위해서 효과가 들어가는 거죠. 물론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낮게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지금 제가 아까 요게 더 좋아진다, 더 나빠진다. 나빠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봅니다. 자
단기는 기간을 길게 줘요, 짧게 줘요? 짧게 주면은 가격을 통제하면 공급을 할까요? 공급을 안 할까요? 그죠? 그럼 이걸 때려 부시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전환시켜 버리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단기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시간을 짧게 주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러면 단기는 탄력적, 비탄력적. 그럼 가격에 대한 반응을 못 합니다. 밑에요. 비탄력적.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굉장히 심각해질 텐데 한번 그려볼게요. 가격과 양이 있죠. 자, 우리가 이게 서 있어요. 서 있다는 것은 자, 완전 비타르적이죠. 반응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 균형이 만약에 100만 원이 균형가격이었다. 그럼 얘가 10개가 균형량이다. 그럼 10개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수요 공급이 만납니까? 공급도 10개 있고 임차인도 10개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리죠. 내리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까? 많아져요. 그럼 여기서 만나는 게 수요거든요. 그럼 수요가 15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개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초과 수요라는 건 산수요예요? 사려고 하는 수요예요? 아직 안 샀거든요. 그래서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공급이 부족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거이동이 저하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단기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가격을 줄여도 반응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물량이 그대로 있죠. 그럼 기존에 있는 10이라는 것은 요거는 그냥입니까? 수요 공급이 다 10입니까? 임대인도 10, 임차인도 10, 10개 똑같이 지금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 임차인은 그냥입니까?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떨어지니까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저소득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면 정치적 기능이잖아요. 그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20만 원만큼 얘한테 가니 완전 비타르적일 때는 소득 재분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이게 장기로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장기로 가게 되면 그냥입니까? 굉장히 탄력적입니까? 공급을 더 줄일 수 있죠. 다른 용도로 전환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량이 많아져요. 물량이 또 적어져요. 적어지다 보니까 적정 배분이 안 돼서 우리가 정부가 개입해서 안 좋아질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럼 장기는 비탄력, 탄력적이죠. 더 반응을 해서 공급을 줄이겠죠.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아까는 단기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못 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하니까 아까 이렇게 10개 공급이 있으면은 수요가 15개 있다는 건 5개만큼 초과 수요죠. 근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굉장히 탄력적입니까? 반응을 해요. 그럼 공급을 할까요? 더 많이 줄일까요? 줄여버려요. 양이 더 줄어들죠. 맞습니까? 그럼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죠. 저 공급을 감소시켜도 되겠어요? 안 돼요? 안 할게 그러면. 허락받고 줄일게요. 이게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게 눕혀집니까? 눕혀져요. 눕혀지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그러면 봐봐. 아까는 공급이 10개였죠. 근데 공급이 어떻다? 줄어들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5개의 공급량으로 줄어들어 버리죠. 그럼 수요입니까? 이건 공급입니까? 15개가 수요죠. 누가 더 많죠? 몇 개 더 많아요? 10개만큼 더 넣는 거죠. 그럼 초과 수요가 10개가 난 거죠. 그럼 10개만큼 그냥입니까? 주택이 부족합니까? 그럼 아까보다 더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줄어다 보니까 공급만 줄어들어요. 질도 떨어져요. 질 떨어지죠. 그럼 우리가 임대인들이 막 도배해 줄까? 안 해줘요. 보일러 설치해 줄까? 안 해주죠. 그래서 임차인이 갖고 막 사퇴해줘. 야, 너 임대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방 빼는 거야. 뺐더니 주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다시 들어가야 돼. 도배가 정이 들어요. 그러는 거야. 그럼 주택의 질이 그냥이다. 주택의 질이 저하된다. 저하돼요. 그 다음에 기존 임차인의 이동도 저하되죠. 자, 단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기도 그냥입니까? 공급이 부족합니까? 이동이 활발하다고 하면 다 틀려버려요. 이동이 저하된다고 하셔야 돼요. 특히 장기적으로 더 심각하겠죠. 그죠? 기존 임차인들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자, 이건 대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도심이 위치가 좋죠.
그럼 기존 임차인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도심에 있어요. 맞나요? 그럼 신규 임차인들은 이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얘네 다시 도배가 정이 들어야 다시 들어갔잖아. 이동이 활발하다 저하됐다? 저하됐어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규 임차인들은 그냥입니까? 외곽으로 나갑니까? 그 외곽으로 나가니 신규 임차인들이 더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어머 교수님 왜요? 아니 가격이 싸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봐봐. 물량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급만 줄어든다 질도 떨어진다. 떨어지고 암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자, 지금 공급량은 얼마큼밖에 없죠? 그죠? 그럼 살려고 온 사람도 있겠죠. 그럼 들이댄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걸 막는 거죠. 그러면 뒷거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 P 알아요? P? 프리미엄. P. P를 잘 알아야 돈 벌어. 그럼 P가 붙어요. 그죠? 그래서 암시장이라는 암표 시장이 맞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돈을 주더라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0만 원으로 올라버린다는 거죠. 자, 이건 기대입니까? 뒷거래입니까? 음성적인 거래가 나타나요. 그럼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암표 파는 아줌마가 매표소에서 박수 치면서 팔면 잡혀가죠. 그럼 박수 치면서 팔아요? 모자 쓰고 와요. 그래서 일로 와봐요. 그럽니다. 그럼 제 목소리가 굉장히 그냥요 음성적이에요. 음성적인 집이 나타나거든요. 이중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40만 원이 붙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신규 임차인들은 그냥입니까? 그거라도 사야 됩니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교과서는 기존 임차인보다 신규 임차인이 더 불리한 입장에 들어간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장기 가서는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효과는 어디 나타난다? 단기에 나타나는 게 우리 시험제 나와요. 아시겠죠? 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제 그 학자다 보니까 우리가 학회에서 임대료 규제는 좋은 정책이거든요. 왜? 가격을 내리니까. 얘기해봐요. 그런데 장기로 가니까 그냥이다 더 물량이 줄어든다. 도배를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도배가 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질적이 저하되고 이동이 저하된다. 이 암시장 형성된다는 거죠. 그럼 더 장기적으로는 더 안 좋아지니 혜택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갈게요. 들어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75페이지 개념.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은 고소득을 위한 거예요? 저소득을 위한 거예요? 임차를 위한 거죠? 임차 가구를 보호하고 일종의 최고 가격제죠. 아까 했잖아요. 근데 하한제, 상한제죠. 임대 상한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 그러면 임대료 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을 일정 범위 이내에서 규제함으로써 시장 균형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했죠. 그러면 임대인의 하여금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이상으로 임대를 부과할 수 없도록 일종의 가격 통제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 자 임대료를 시장 금융 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것으로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 이하로 한 거래하도록 통제하는 것인데 그럼 나타난다는 밑에 있는 양가로 2번은 당연히 가격을 올렸을 때요 내렸을 때요 내렸을 때죠. 맞습니까? 근데 미리 보겠습니다. 넘겨볼게요. 76페이지로 가시면 76페이지에 6번 있어요. 6번 별표 쳐보세요. 계속 출제가 됩니다. 자 아까 지금 제가 다른 데다 100만원 받는데 아까 120만원 받은 분 계셨죠. 자 120만원 받아야 다시 100만원으로 와요. 다시 원래대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제를 높게 하다 보니까 이 높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의 임대료를 인상시키지 않고 다시 원래 가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시장상의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런 효과가 없을까요? 요 6번이 잘 나와요. 6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별표를 지금 쳐야죠. 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이 시장 균형보다 높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임대료 규제할 경우 임대주택이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럼 안 돼요. 안 되죠. 아무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규제 임대료를 시장보다 높게 규제하면 임차인 보호 효과는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넘기셔서 페이지 우리가 75페이지를 가셔서 지금 75페이지 가셨어요? 거기 밑에 보면은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그 효과는 높였을 때, 낮췄을 때 효과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럼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무슨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 찾았습니까? 무슨 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돼요? 더 많고 공급이 부족하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상태에서 초과 수요한 상태에서 가격을 올려요? 못 올려요? 그럼 임대료 상승하지도 않고 공급이 늘어나지도 않겠죠. 아시겠죠? 넘겨볼게요. 자, 임대주택 공급이 그냥입니까? 감소를 합니까? 그러면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죠? 그럼 투자는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해요. 그럼 기존의 임대주택도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죠? 자, 즉,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임대료 규제는 단기라고 하셨어요? 장기라고 하셨어요? 장기에 공급을 더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3번 임대료 상한이 시장 균형보다 낮을 경우는 임대주택 공급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많이 감소한다는 게 나왔네요. 찾았죠? 어디서 더 많이 감소해요? 그럼 장기엔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임대업자는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하락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미 보수에 소홀히 하게 되어 임대주택에 아까 어디요? 도배해줬어 안 해줬어? 질적 순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러면 4번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되면 주택난이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밑에 자 기존 임차인들은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주할 임대주택이 부족하게 되므로 아까 어떻게 돼요? 도배가 정이 들어요? 다시 들어갔죠? 주거이동이 그냥요 저하돼요. 저하되고 새롭게 임대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신규 임차인들이 있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 공급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기존 임차인의 주거이동이 기피함으로써 정부가 규제한 정상적인 임대료 지불하서선 어떻게 됩니까? 구하기가 어려워요. 암시장 있었죠. 그럼 신규 임차 따라서 신규 임차인들은 규제임보다 낮은 높은 그거 알아요? 그 아까 일로 와봐요 알아요? 음성적인 지불 높은 임대료가 이중 가격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 구할 수가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에 무슨 시장이 형성됩니까? 암시장. 그냥요 일로 와봐요. 음성적이에요. 음성적인 지불이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그냥입니까?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됩니까? 이중 가격이 형성되죠. 맞죠? 근데 5번이 좀 어려워요. 이게 임대료 상한이 시장가보다 낮을 경우는 수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은 많아지고 비탄력적으로 초과 수요는 작아진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진짜 이게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개인적인 차가 심할 텐데. 자, 지금 단기는 기간을 길게 줘요? 짧게 줘요? 반응을 해요? 못해요? 못 줄여요. 그렇죠? 그럼 단기는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안 벌어진다는 거죠. 비탄력적이니까. 근데 장기는 그냥요 탄력적이에요. 더 반응을 하죠. 공급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봐봐. 이게요 가파를 수가 있고 안 많을 수도 있죠. 그렇죠? 가파르면 탄력적, 비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이죠. 상태가 안 좋다 그랬잖아 지금. 그렇죠. 가파르면 안 말하면 탄력적이야. 그러니까 비탄력적은 가격을 내려도 반응을 한다, 잘 못한다. 못해요. 줄이면은 10개에서 공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공급을 만약에 8개로 2개밖에 못 줄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수요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늘리더라도 잘 못 늘리죠. 그래서 12개밖에 못 늘렸다면은 자, 공급이 8개 있어요. 몇 개 있다? 수요가 12개 있어요. 누가 더 많아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죠. 대답 좀 해봐요. 그러면 12에서 8을 빼봐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사서 사만큼 조택이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요 더 줄여요. 그럼 8개에서 5개로 확 줄여버리는 거죠. 공급이. 맞나요? 수요는 그냥입니까? 더 살려고 합니까? 그럼 10개에 대한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지니까 초과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좀 보세요. 초과 수요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수요가 더 많습니까? 공급이 더 부족하니까 안 좋은 거죠. 맞아요? 그럼 초과 수요가 벌어질수록 그냥요 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벌어질수록 좋아요? 이게 좁혀질수록 좋아요? 그렇죠. 좁혀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시험장 가셔갖고 지금 저 가랭이 안 보이시죠? 그럼 가랭이 찢어보세요.
그럼 이게 그냥입니까? 벌어집니까? 벌어져요. 그럼 그냥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진다는 거죠. 아이고 힘들어라. 알겠어요? 그럼 이게 벌어지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어떻습니까? 지금 5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탄력적일수록 그냥이야 가랭이가 찢어져. 찢어지죠. 한번 해봐. 재밌어. 그럼 물량이 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초과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근데 빗달라정은 반응을 한다, 반응을 잘 못한다. 못 줄이고 못 늘리는 거죠. 그럼 초과 수요가 작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요게 좀 많이 시험에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보세요. 장기하고 단기 중에서 그러면 비탄력적일 때가 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장기가 나요? 단기가 나요? 단기가 나타나는 게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장기에는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자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단타를 치자 그래요. 그죠? 단기에 끝내버리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지연되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가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갈게요 이제. 들으세요. 주택 정책은 고소득이다, 저소득이다. 경제적이다, 정치적이다. 소득지 분배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인보호, 임차인보호. 높였을 때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초과공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낮았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근데 단기는 기간을 길게 줘요, 짧게 줘요.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여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 임차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소득재 분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완전 비타력적일 때는. 장기에서는 그냥입니까? 더 반응을 합니까? 그냥이요, 더 많이 줄여요.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암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고 기존 임차인들의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이동이 활발하다, 저하된다. 저하되고 신규 임차인들은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냥이야 피가 붙었어. 암시장에 대한 이중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는,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어디가 더 효과다? 비탄력 단기가 더 효과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77페이지로 갈게요.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안 되겠다. 그럼 그냥입니까? 보조를 해줍니까? 보조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로 갑니다. 자, 임대료 보조라는 자체는 직접 개입이겠어요? 간접 개입이겠어요? 간접 개입이죠. 보조개를 벌써 까먹으셨어요? 보조개. 보조는 뭐다? 간접이죠, 간접. 그러면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게 아니죠. 통제하지 않고 1,000만 원만큼 임대료를 보조해줘요. 좀 금액을 높여봤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이 늘어나니까 그냥입니까? 자,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났죠. 자기 월급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목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만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실질 소득을 높였다 그래요. 그럼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증가하죠. 맞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더 넓은 주택 살 수 있죠. 주택 소비를 늘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택만 넓혀요.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그죠? 고기는 비주택이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 비주택. 그죠? 주택이 아니죠, 그죠? 비주택. 비주택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고기만 사 먹습니까? 낮술도 먹습니까?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좋다. 그럼 효용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다 짝대기 올라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감소해요, 다 증가요? 증가죠. 다 이건 다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커스가 뭐냐면 이 저자분이 이따가 이제 제가 한꺼번에 다 해드릴 텐데 밑에 보시면 단기 장기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단기 장기. 자, 우리가 수요자 보조과 공급자 보조가 있는데 수요자 보조가 임차인 보조인데 들어보세요. 자, 보통 간다면요 두 가지입니다. 단기와 장기예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아까 쟤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럼 단기는 기간을 짧게 주죠.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보조를 해주게 되면 실질 소득이 높아지니까 주택 소비가 늘어나죠. 그럼 주택 수요가 늘어나요. 임대주 수요가. 근데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버려요. 그럼 그다음이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임대료가 올라와요. 임대료만.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존 공급자가 혜택을 봅니다. 초과이익률. 기존 공급자는 임대인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간다? 임대인한테 가요. 이해 가셨나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공급을 증가시킵니까? 증가시키죠. 신규를. 그래서 공급이 막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거든요. 그럼 임대료도 하락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가서는 그냥입니까? 임차인한테 혜택입니까? 임차인 혜택이라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키포인트가. 이해 가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현금을 보조하다 보니까 이 집을 넓혀야 되는데 집을 넓혀요. 차를 바꿔요. 그래서 넘기시면 바우처가 나와요. 바우처가. 넘겨보세요. 찾았어? 찾았어? 그 바우처 문화제도야, 외국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이제 이 바우처가 들어오면서 이 쿠폰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현찰로 줘요, 쿠폰 형태로 줘요. 그래서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한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월 임대료의 일부를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지역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을 해서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이거를 쿠폰을 주게 되면 이걸 자기가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줍니까? 그럼 임대인 지자체가 돈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책에 대한 주택 소비를 더 넓히겠죠. 그래서 보통 언급이 없으면 거기다 이제 이게 현금 보조가 아니라 다 이 집세 보조로서 바우처 제도를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생산자 보조라는 게 있죠. 책은 이따 다 해드릴게요. 투여자예요, 생산자예요. 생산자. 그 생산자 보조 방식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민간주택.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보조를 해줘요. 그럼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럼 우리가 건설 자금이자 생산비 이자를 다운시켜줘요. 그럼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줍니까? 공급이 늘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정책상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단기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런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발생되는 거는 어디서? 장기에서만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장기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쳐 늘어나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이 다운됩니까? 다운되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임대료가 떨어지죠. 그럼 누구한테 혜택 가죠? 임차인한테 혜택 간다는 거죠. 결국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게 지금 보시게 되면요. 생산자 보조 방식하고 그 다음에 수요자 보조 방식하고 뭐가 나왔었냐면 주거지의 선택을 나왔었어요. 그럼 우리가 주거지, 임차인이 내가 마음대로 주거지 선택에 대한 자유라는 건 보세요. 만약에 생산자한테 보조주면 지 마음대로 짓죠. 그러면 임차인이 찾아가야 돼요. 주거지 선택 제한이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수요자한테 보조해주면 그냥 자기가 주머니 돈이 생겨요. 그러면 지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주거지 선택의 자유라는 건 누구한테 보조하는 게 나아요? 수요자한테 보조하는 게 낫다는 게 나왔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77페이지로 갑니다. 77페이지로 가시면 이번에 임대료 보조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개념 1번 얘도 일정 수준 이하의 고소득, 저소득. 그 다음에 2번 직접 개입, 간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수요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가 있죠. 근데 보세요. 지금 양가로 이번에 단기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단기는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이 저자분이 만약에 100만 원의 임대료 중 정부가 30만 원의 보조금 무상으로 지급했다. 그럼 임대료 보조를 해주게 되면 효용도 증가하죠. 실질소득도 향상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이 명목소득이 월급이야. 자기 돈이 월급이 올라갔다는 건 아니고 그건 동일한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30만 원만큼 하락하니까 이전보다 임차인의 구매력이 또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니은 공급이 된다, 단기는 안 된다. 그러면 임대주택 수요만 증가해서 단기는 가격이 상승해 버린다는 거예요. 임대료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 임대업자한테 혜택이 가죠. 그럼 초과는 얻고 누구한테 간다? 임대업자한테 가는 거죠. 맞나요? 자, 장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증가합니까? 그러면 기업의 임대주택 시장이 단기에 발생한 초과는 신규 공급자한테 가죠. 그럼 시장이 진입을 하면서 공급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공급이 감소, 공급이 증가.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런가요? 그러면 즉 니은번 별표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누구한테 혜택 가죠? 임차인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넘겨보세요. 자, 생산자 보조로 갑니다. 생산자 보조는 거기 밑에 박스로 한번 보세요. 박스로 보시면은 생산자한테 장기 저리를 지원해주면 생산비가 절감되죠. 그냥입니까? 공급이 증가합니까? 근데 단기는 되나요? 단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장기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안가로 3번 생산자 보조 1번. 자, 보조를 해줘서 장기저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했더니 생산비가 절감되지만 단기라고 되어 있어요? 장기라고 되어 있어요? 장기죠. 단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2번. 임대료 하락하게 해서 수요자 보조 정책처럼 저소득 임차에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3번을 가시면 밑줄 쳐보세요. 아까 밑에 두 번째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네가 알아서 주거지 선택한다는 건 생산자 보조가 나요? 이건 소비자 보조가 나요? 수요자 보조가 낫죠? 임차인 보조. 그래서 생산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대주택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 선택 자유가 그냥요 제한돼요. 제한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이 두 가지를 왜 이제 여기 이제 좀 갖고 가셔서 좀 가져가셔야 될 게 여기 단기와 장기가 규제에서는 이 저자분 책을 잘 쓰셨는데 단기 장기를 확실히 안 나누셨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단기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줄여요, 못 줄여요? 그럼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장기로 기대입니까? 탄력적입니까? 공급이 더 감소하죠. 그럼 장기로 가서는 안 좋아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보조 정책을 쓴 거예요. 보조라는 건 그냥입니까? 규제가 아니죠. 보조라는 것은 이 돈을 지원해 준 거잖아요. 얘기해 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도 이 나타난다는 자체가 이 지금 단기보다는 얘는 장기에 가서 나타난다는 거야. 오히려. 지금 헷갈리지? 자, 이거는 아주 재밌어. 이건 어디에서? 단기. 그죠? 왔다 갔다 하니까 미치겠죠. 그죠? 단기. 근데 이거는 장기 나타나는 거죠. 지금 빨리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죠? 강사는 지금 상태를 보면 딱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디서는 단기고, 어디서는 장기고, 미치게 환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왜냐면 규제는 그냥니까 가격을 싸게 합니까? 그 공급을 할까? 하여튼 대답은 잘해. 근데 단기는 못 줄여. 못 줄이니까 효과가 있는데 장기는 어떻게 돼? 더 많이 줄이니까 발생할 수 있다는 자체 효과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야 되는데. 근데 보조는 규제가 아니잖아요. 보조는 그냥입니까? 1,000만 원 줍니까? 주는 거죠. 그럼 실질 소득이 주택 소비도 그럼 고기도 사 먹죠. 비주택 소비도 낮춰도 먹으니까 효용도 커진다는 거죠. 딱딱하게 올라가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단기는 공급이 안 되니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가격이 올라가 버려서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따라가는 거죠. 바뀐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단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안 됩니까? 단기는 무조건 수요를 자극시켜요. 그럼 가격이 될까? 올라가 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장기는 뭘 자극시키죠? 공급이 늘어나죠. 가격이 다시 어떻게 된다? 떨어지니 임차인한테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장기적으로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공급이 감소해서 안 좋아진 거죠. 근데 얘는 장기도 효과가 있는 거죠. 공급이 어떻게 돼서 늘어나서 더 효과가 있다는 이 두 가지 포커스를 내버려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가셨어? 이렇게. 근데 생산자 보조, 그럼 수요자 보조를 이제 만약에 현차를 주니까 현금을 해서 집을 넓혀요, 차를 바꿔. 바우처가 나온 거죠. 그래서 바우처가 나오면서 가격 집세라는 임차인 보조에 대한 임대료 보조라는 요게 거의 다 이제 현물 보조로서 이제 바우처 제도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생산자한테 보조 줘서 건설 자금 이자를 다운시켜서 생산비를 줄여서 공급을 늘렸으나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단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어디서 나타난다? 장기 나타나는 거죠. 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막 암기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수도권은 지금 왜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냐면 판단해서 자,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걸 얘기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입니까? 다시 또 신도시를 또 발표합니까? 발표하죠. 얘기해 봐요. 그럼 신도시에서 주택을 공급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러면 지금 발생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럼 단기는 나타나지 않고 어디서? 장기에 나타나는 거. 시간이 걸리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니 임차인 혜택에 가니까 생산자 보조 방식도 임차인 보조와 연결된다. 그렇지만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게 낫다? 임차인. 맞죠? 그럼 얘가 지가 돈이 생겨갖고 선택하는 것이지 얘가 하면은 제한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임대료 규제와 보조를 자꾸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돌려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가 계속 따라 붙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안 좋지만 제가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이게 동그라미 쳐줘야 돼, 강사는. 규제는 어디에서 효과 나타나죠? 단기 나타나요. 또 안 좋으니까 좀 괜찮죠? 아, 계란 씨. 자, 아, 참. 얘는 어디서? 장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게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궁금을 자꾸 물어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다. 되셨죠? 지금 상태를 보니까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은, 그 조세라는 게 있죠? 조세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좀 쉬세요.